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월 13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간략하게 내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주말 시황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점하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한 것처럼 각종 언론에 속보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특히 미국 측에서 러시아라든가 현지 이쪽 분위기로는 침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각국 대사관에서 또 자국민들을 대피령을 내린다든가 또는 미국 그 국무장관 이런 데에서 발표가 2월 16일 통상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침공을 안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지만 그거하고 무관하게 침공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여하튼 이걸로 인해서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시황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대한전선이 50% 감자하고 5대1 액면 병합, 액면 분할이죠.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하면서 주가가 그 이후에 지난 2월 7일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벌써 그 가격으로 기준가 1670원이었는데 그 기준가에서 무려 첫날 6%가 넘는 하락이었고요. 또 8%, 뭐 9% 하면은 15%가 넘는 그런 하락을 지금 보여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갈수록 이 종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차례 시황으로 이 종목의 그 약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400원, 1,5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규모 유상증자 물량이 추가로 또 이제 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량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한 5억 주 정도의 추가적인 물량. 우리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18,500원짜리 예정 발행가에서 1차 16,000원 그리고 최종 확정가가 13,850원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듯이 대한전선도 현재 추세로 주가가 그대로 지지부진하게 결정될 경우에 지금 1차 발행가가 1,285원으로 정해졌지만 이게 1,100원 이하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 그리고 감자 이후로도 주식 부담은 여전히 8억 5,600만 주, 또 시가총액 1조 2천억인데요. 좀 최근에 회사가 또 지난해 실적이 좋다는 식으로 자꾸 공시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그 실적이 호전된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자를 성공시켜야만이 회사에서 나가는 그 무분별한 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금융비용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고육책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 자세히 알고 보면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액분을 하고 지금 거래되는 양상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할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하는 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지난 시황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회사가 지난 해에 작년에 매출 1조 8,600억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게 매출이 전년도에 29%가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주가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전선의 실적은 매출이 부족하고 늘어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순이익은 그것만큼 또 더 늘어나는 구조여야 되는데요. 이 대한전선의 그 매출 구조는 매출이 증가해도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황을 할 때 이 전력 수송업체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 근본적으로 그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력을 수송하는 업체, 아무리 전력을 많이 생산해 놓는다 하더라도 전선이 없어서 그 전력을 못 끌어올 일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전선업 자체가 갖는 아주 박한 마진의 원인이 기인한다, 이런 얘기예요. 1조 8,600억이면 이 전년도에 비해서 30%가 증가됐다. 그러면 회사가 매출 증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최대한도로 다 노력을 했단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그 전선업체들이 갖는 이 한계는 이 지금 1조 8천억의 매출이 아무리 증가된다 하더라도 3조 원대로 늘어나거나 이렇게 될 그 산업들이 아니란 얘기죠. 이 어느 정도 전력 생산하는 캐파가 있고 들어가는 기본 소요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액면가 500원짜리하고 액면가 100원일 때 현재가가 갖는 체감지수가 다르다고 하는 점, 그건 제가 지난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액면가 500원일 때도 1,500원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주가가 8억 5천, 주식수가 8억 5,600만 주가 되고 액면가는 100원으로 낮추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개선된 건 없거든요. 1조 2천억짜리 시가총액을 가지고 기업의 생산성 측면으로 우리가 냉정히 평가를 해볼 때 1조 2,600억,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한때 3조 원대까지 근접했다가 절반 정도 감소한 이런 수치지만, 여전히 현재 이런 1조 2천억의 그 시가총액에서 그 순이익을 300억 정도밖에 순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에서 300억 정도 올린다고 하는 거를 보면 퍼가 여전히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여기 기재는 478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가 100원일 때 1,400원이면 이 액면가 대비 몇 배입니까? 15배죠. 그렇지만 옛날에 500원짜리, 차라리 500원짜리로 있었다고 한다면 액면가 대비 3배 정도의 프리미엄이니까 그게 결코 높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은 액면가가 100원짜리가 시장에서 1,400원이라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느끼는 체감지수가 훨씬 다르다고 하는 점이요. 왜냐하면 아직도 15배의 거품이 게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수량이 있잖아요. 5억 주 정도가 더 나오게 되는데,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가 1,400원대에서 만약 맴돌고 이렇다 할 반등할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에서 과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가끔 가다가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그런대로 주가를 하락하는 거를 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외롭게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증자 물량을 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현재 가격거를 매도하고 추가로 값이 내려갈 그런 신주의 비중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400일 경우 회사가 25%의 할인 정도로 해서, 지금 우리가 두산 중공업에서도 보았듯이 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또 발행가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 한 1,100원 정도 되지만 대개 한 1,000원이나 요 언저리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 그랬을 경우에 그 1,000원대에 해당되는 그 물량이 일거에 한 5억 주가 또 추가로 상장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단기에 10%라든가 얼마 정도의 유상증자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갈 물량들이 그때 쏟아진다고 봤을 때 주가가 앞으로 현재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유상증자를 40% 받아놓은 분들, 어차피 신규로 나올 주식은 지금 현재가보다는 싸게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재가에 매도를 해놓고 차라리 유상증자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고, 굳이 또 대한전선이냐, 대한전선을 여러분들 팔고 나서 다시 또 대한전선이 주가가 하락하면 수량을 늘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일단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유리한 측면들은 되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다시 수량을 늘려서 샀다 하더라도 그때 뚜렷하게 상승할 모멘텀이 없어서 하락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 계좌의 평가 손실이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이 대한전선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의 그 한계. 그래서 이왕이면 고점 대비 하락률이 꼭 대한전선만 이만큼 빠진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력 생산업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6,000원대, 물론 이제 이 앞에 그 주봉으로 보면 3만원을 장중에 찍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소형 SMR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여전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소형 원전에 대한 그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런 측면이죠. 그러면 이게 3,000원이라고 봤을 때 그 대한전선하고 하락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번에 13,850원짜리 유상증자가 약 한 8천만 주가 3월 4일 날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 요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가 증자 물량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바닥을 찍고 방향을 잡을 걸로 보여지지만, 하락률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전선을 생산하는 업체보다는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는 지금 오미크론하고 전쟁 관련주, 소위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게 이제 2월 16일이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여하튼 단기적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증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소형 그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성장성의 한계가 보이는 이런 종목이 올라가기를 계속해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 성장성이나 효율성, 주가 회복이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라도 하필이면 왜 항상 대한전선이냐, 이런 시각보다는 대한전선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NFT, 또 메타버스, 바이오 업종, 이 종목 중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과거에 고점이 높았던 종목을 찾아보는 전략. 그 단기적인 예로 대한전선보다도 같은 비중에서 보면 차라리 두산중공업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크론 증가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물론 이제 전강후약 패턴이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고르는 선정 기준을 잡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산중공업을 또 예로 하나 드렸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소개해 드릴 만한 종목은 한일단조라는 종목인데요. 이 한일단조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탄두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 관련주들이 주가가 강할 때 좀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그 주가가 하락하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다시 상승 모드로 전환을 한 그런 모습들이 크죠. 물론 이때 상승 배경으로는 그 정치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됐었죠. 한일단조는 본사는 충북 진천에 있지만요. 이게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향 쪽에 진해 쪽에 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식으로 알려지면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졌던 종목이죠. 물론 이제 당시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을 물러나고 현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하고 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될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물론 후보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은요, 다시 그 윤석열 그 캠프에 소속돼서 선거운동에 참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종로에 그 지금 현재 뭐 거의 여당이 후보를 안 내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될 한 90% 이상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리 정치 1번지인 과거 종로의 그 상징성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향후 정치적인 입지도 높아질 걸로 생각되고, 현재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되면서 3,100원대에서 주가가 4천만 주, 5천만 주 거래되면서 과거에 주가 바닥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물론 과거 그 한참 정치적인 피크일 때 6천원대에 도달했던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대량 거래되면서 양봉으로 밀집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그 긴장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유일하게 보면 관심 종목 중에 대부분이 주가가 하락돼 있는 이런 와중에서 제가 그 모아놓은 그 스페코라든가 빅텍, 또 한일단드, 슈니드, 이런 그 소위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그 수익을 항상 어떤 종목에서 많이 하락했다 할 때 한 번에 복구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을 짧게 매매를 해서 그 여러 차례 수익을 나눠서 조금씩 복구하는 전략이 좋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때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면서 투자 수익 많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 시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